자, 그러면은 스앰플의 금요일엔 축구 오늘도 먼저 일단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커리어 첫 우승의 기회를 오늘 새벽 놓쳤는데요. 영국에 있는 이건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 영국으로 안 돌아가신 것 같은데요. 예, 아, 여전히 저- 지금 자택에 계신 것 같은데 서울에 있는. 네, 정확하게는 경기도 고양시 그 동장구 행진동의 소만마을 옆에 있는 아파트 옆에 있는 잠시 사무실에서 영국을 가장하면서 7단지, 7단지, 이야기를 7단지. 네, 이제 놨구나 그냥. 이건 기자님도 놨구나 그냥. 네, 알겠습니다. 네. 뭐 근데 오늘 그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과 이제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 취재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못 갔습니다. 이게 어, 그 취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취재 신청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네네. 거기를 통해서 해당 경기에 대해서 취재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음, 팀에서 홈팀에서 이제 받아들이거나 안 받아들이거나 이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든지 아니면 리버풀이라든지 그런 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빅매치에서는 기자석이 좁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 이제 표현을 하이 디맨드라고 하면서 그 이제 이런 기준에 따라서 자르게 되거든요. 첫 네, 번째 기준이 좀 여담이지만 첫 번째 기준이 예를 들어서 리버풀이다. 리버풀 홈 경기다. 그러면 리버풀 에코 같은 리버풀 지역지가 첫 네. 번째 1순위. 그 다음에 스카이 스포츠, 뭐 데일리 메일 이런 전국지, 가디언 이런 데가 2순위. 그 다음에 원정팀의 지역지가 3순위. 요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 같은 그 원정팀의 선수를 담당하고 있는 나라의 그런 매체 같은 경우에는 한 6순위, 7순위, 8순위로 밀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가 또 빅매치 중에 하나고 이번 경기도 리그컵 4강 2차전이라서 상당히 빅매치라서 순위에서 밀려서 그냥 자리 없어 오지 마라고 네. 이렇게 보도가 왔고요. 그것 때문에 리버풀 망해라 나를 이렇게 거부하다니 리버풀 망해라고 계속 막 저주를 걸었는데 결국 뭐 리버풀은 망하지 않고 승승장구를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 텐데 일단은 그 제가 뭐 말씀부터 여쭤봤는데 오늘 그 송지훈 기자와 함께 김재성 해설위원도 같이 나와 있어요. 인사 한번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오랜만에 아, 뵙겠습니다. 네. 이건입니다. 잘 예. 지내시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두 분도 원래 좀 이제 그 교류나 친분이 있으셨나요? 그쵸, 저는 제가 많이 이제 현장에서 봤던 것 같아요. 네, 어, 기자님 보고 네, 인사도 저도 드렸고, 예. 그렇죠. 저도 포항 담당을 꽤 오래도 했었고, 또 특히나 그 2009년에 포항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었을 때, 그때 그 황금 미들진의 핵심 멤버 중에 하나셨거든요. 어, 그때부터 우리 7번 김재성 선수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선수였고, 기사도 꽤 많이 썼던 걸로 알고 되게 너무 사랑하는 선수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니까요. 좀 질문들도 많이 여쭤보고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잠깐 질문이 좀 왔는데 그 제임스 제이 항상 그 글 남겨주시는 분께서 엔도 쪽 커버 일본 기자도 못 갔어요? 라고 이게 물어보시네요. 엔도 쪽 커버도 사실 이제 일본 기자분들도 한 서너 명, 네다섯 분이 오시는데 그런 빅매치에는 한 명에서 두 명 정도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몇 명은 또 잘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빅매치에는 일본 쪽도 다는 못 오는 걸로 알고 쉽지가 않고 확실히 이제 그쪽 좀 그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매체나 좀 그런 게 있긴 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뭐 이건 기자가 현장에 못 간 것도 아쉽고 그거에 더해서 또 이제 오늘 경기 내용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사실 1차전을 저희가 아니죠. 이제 토트넘이 1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네, 다분히 기대를 했었는데 4대 0 완패를 했어요. 경기 내용부터 일단 설명을 해 주시죠. 그냥 경기 내용은 리버풀에게 토트넘은 어떻게든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경기 내용 자체가 그냥 밀렸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볼도 거의 못 잡았고 그냥 4대 0이라는 스코어가 말해주듯이 거의 리버풀의 일방적인 경기였고 토트넘이 후반 초반에 그러니까 전반은 1대 0으로 이제 한 골을 내준 채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반 초반에 조금 분위기가 좋아서 한 골을 어떻게 만회하고자 이렇게 공격을 살짝 펼쳤는데 그때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킨스키 선수가 조금 아쉬운 플레이를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고
그 51분, 그러니까 후반 6분에 결국 모하메드 살라에게 페널티킥 골을 내주면서 2대0 되는 순간 모든 경기는 끝났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때쯤 되면 딱 2대0이 되니까 몇몇 그 TV 화면에서 몇몇 토트넘 팬들도 막 집에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이렇게 리버풀, 제가 아는 리버풀 팬은 딱 2대0 되니까 단톡방, 이제 단체 왓츠앱방 이런 데서, 나 저기 웸블리 가는 티켓, 지금 기차 티켓 알아보고 있어.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2대0 되니까 끝났고, 전체적으로는 리버풀이 토트넘을 그냥 압도한 경기, 압살한 경기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기기만 해도 결승 진출이었고 또 이제 우리 한국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커리어 내 딱 한 번이라도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고 싶다. 물론 이제 결승전 가면 또 거기도 어려운 상대가 우리 기다리고 있지만 그래도 좀 그 가능성이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토트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어제 경기에서의 토트넘은 이때까지 올 시즌 들어가지고 모든 그런 나쁜 점들이 계속 모아졌던 것이 한꺼번에 터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발 명단 자체에서도 어제 선발 명단을 보시게 되면 특히 그 센터백 라인에서 이번에는 그 드라구신까지 원래 드라구신이 3순위, 4순위 센터백인데 이 선수까지 지난번 엘프스버리와의 경기에서 다치면서 이 선수도 못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낼 것이냐, 아치그레이와 벤 데이비스 조합을 낼 것이냐, 아니면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임대로 데리고 온 케빈 단조를 낼 것이냐, 요거를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케빈 단조 선수를, 그러니까 이게 합류한 지 얼마 안 된 선수, 3일인가 이틀인가밖에 안 된 선수를 주전 센터백, 선발 센터백으로 냈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토트넘에 상당히 부상이 심하다라는 것을 결국 보여주게 됐고, 결국 벤 데이비스와 케빈 단조의 그런 수비, 단조로운 수비 라인으로 인해 가지고 네 골도 허용을 했고, 또 허리에서도 사실 뭐 파페사르라든지 아니면 제 나왔던 비수마, 여기에 벤탄쿠르 선수라든지 이 선수들도 상대 허리 라인에게 완전히 잡아먹히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90분 동안 쉽게 말해서 리버풀한테 목이 탁 잡혀가지고 허둥지둥되고 파닥파닥 되다가 그냥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토트넘과 리버풀의 객관적인 전력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고,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토트넘이 현재 부상 선수가 워낙 많은 것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한 거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감독은 무엇을 했느냐, 어떤 대비를 했고 어떤 전략을 갖고 갔느냐가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말씀만 들어보면은 뭐 별 대응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감독이 네. 저도 계속, 그러니까 비단 어제 경기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계속, 그러니까 올 시즌 들어서 토트넘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이 엔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 의문점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서 제가 계속 이 토트넘의 경기를 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경기도 늘 그렇듯이 아무것도 안 했고요. 사실 그런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전조가 언제 보였냐면, 경기 하루 전에 제 기자회견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한 기자가, 아니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1차전에서 1대0으로 이기고 있고 안필드 원정을 가게 되고 또 결승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수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무실점 아니면 최소한 무승부 정도의 이렇게 목숨을 걸고 목표로 하고 갔었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식으로 전술을 변화할 계획은 없느냐, 당신의 축구 철학을 바꿀 계획은 없느냐라고 물어봤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냥 나는 내 전술, 내 축구 철학 계속 간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 좋게 말하면 무식한 모습, 나쁘게 말하면 고집을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했고, 경기 내에도 그냥 똑같이 그 선수들 가지고 전방 압박하려고 하다가 계속 뒷공간 털리고 여러 가지 계속 골 점유율 내주면서 그냥 네, 골도 내주고 전체적으로 점유율도 내주는 뭐 그런 경기를 펼쳤습니다. 네. 이런데도 안 잘릴까요? 여전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에 대한 이야기는 머나먼 이야기인가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팬들 여론은 이제 NG 아웃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예. 그전까지는 그 다니엘 레비 회장 아웃, 레비 아웃만 나오고 있었는데 이제는 NG 아웃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린다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번에 그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마티아스 킬도 데리고 오고 케빈 단저도 어쨌든 데려오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리그컵 결승전은 상대가 리버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유로파 리그도 일단은 16강까지 직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조금 기대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현실적으로 또 계속 흘러나오는 얘기지만 뭐 계속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그 위약금 문제. 아마 이번에 지금 시즌 중반에 자르면 이제 토트넘이 지불해야 될 위약금과 시즌 끝나고 만약에 자르면 지불해야 될 위약금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부분 때문에도 있고 또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나간다고 그런 하더라도 누굴 데리고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감독 매물 시장에 괜찮은 감독이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FA컵 32강도 남아 있고 그리고 유로파 리그 16강부터 그 이후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 뭐 NG 내보내고 다른 감독 데리고 올 만한 감독도 없고 또 라이언 메이슨 감독 대행 체제로 해가지고 가지고 애매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2023년부터 새롭게 그 토트넘의 그 테크니컬 디렉터 맡고 있는 요한 랑이라는 그런 디렉터가 있는데 이 요한 랑 디렉터도 아직까지는 뭔가 NG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모르겠어요. 뭐 되게 이런 여러 가지 축구 철학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네. 제가 예전에 어? 말을 한번- 잘 예, 왜 이렇게 끊기죠, 저기? 신기한데? 이거 신기한데요? 네, 이 말을 닭발 포즈 뭐야? 닭발 포즈. 예. 그런가요? 지금 괜찮습니까? 예,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예. 네. 네네. 클린스만 감독이 말은 정말 잘하는데 이 무슨 특정 단어에 반응을 하나? 요 표정 좋다. 예. 요거 짤. 예.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뭔가 뭐랄까요? 연결이 계속해서 뚝뚝 뭐, 끊기는데요. 뭔데? 리그, 뭐랄까? 그러니까 사이비 교주급의 자, 연결이 지금 원활하지가 않은데 이게 사실은 딱 하나의 장점이 이거거든요. 집에서 연결했을 때 인터넷이 좋다는 거 바깥에서보다. 근데 오늘 이것마저 지금 연결이 지금 안 됩니다. 어떻게 된 건지. 네, 안녕하세요. 다시 됐나요? 어떻게 잘 예, 나오나요? 연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영국에 네. 네. 연결 잘 되고 있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영국의 인터넷 사정이 네. 원활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네, 말을 어쨌든- 너무 잘한다. 여기까지만 여기가 저게 네. 들었거든요. 네, 말만 잘한다. 그러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뭔가 조금 네트워크 마케팅 그 다단계 다이아몬드 등급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말을 하면 이리저리 그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요한 랑 그 테크니컬 디렉터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그런 말빨에 현혹돼서 계속 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아직까지는 끈질긴 생명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그리고 아까 저는 아까 이건 기자가 하셨던 말씀 중에 이 시즌을 완료를 하고서 경질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중도에 경질하는 것이 금액이 다르다라는 부분이 좀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두 분께서는 이건 기자한테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기자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이제 앞으로도 암울하다고 느껴지는 게 그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2번 남았잖아요. 네. FA컵하고 유로파리그인데 결국은 그 리그와 컵 대회를 이제 해야 되는 그런 방식이 서로 달라야 된다고 본다면 그 포스텍 감독은 컵 대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두 대회도 좀 암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이런 컵대에 임하는 자세, 그냥 컵대회든 어떤 대회든 토너먼트든 장기 리그든 그냥 무조건 열차처럼 그냥 무쏘의 뿔처럼 혼자서 간다처럼 그냥 풀 전력의 풀 배팅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쳐야 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거기에 대해서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자기 스타일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팬들이라든지 언론들이 상당히 답답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자르고 차라리 좀 놀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런 토너먼트를 잘 하는 감독들을 데리고 오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감독 매물 시장에 그런 감독이 누구와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감독 한 분 계시긴 하는데
한국인이라서 좀 뭐 안 데리고 농담이지만 한국인은 안 데리고 오겠지만 저기 인도네시아 감독 하시다가 네. 지금 잠시 쉬고 계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 데리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식의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난분. 알겠습니다. 김재성 위원은 혹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오늘 반가워가지고 네. 제가 사실 여름에 런던을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번 여름에. 예. 그러면은 이건 기자님하고 식사를 한번 하고 싶은데 토트넘 구장 근처에 맛집을 좀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지. 음. 토트넘 구장 근처에 일단 맛집이 그렇게 맛있는 집은 없고 그냥 케밥집이랑 그다음에 다른 데인데 거기 말고 오시게 되면 네. 그냥 저랑 좋은 저기 다른 식당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토트넘 구장 근처는 그냥 주거 지역이라서 그렇게 맛집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뭐 근처에 무슨 국밥집 이런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예. 런던 아니야. 그러니까 런던 맞아요. 아니라니까. 예. 토트넘 할매국밥 이런 거. 몇 년을 예. 살고 있는데 지금 아직 그 가게 이름도 모르고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말을 살살 돌리는 게 아니야. 다른 곳에 가시자는 거니까 좀 의심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기자가 양민혁 선수도 지금 커버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계속 현장 취재 가셨나요? 네, 양민혁 선수가 이제 그 토트넘에서 살짝 임대로 나와서 이제 QPR에서 뛰게 됐죠. 그러면서 QPR에서 두 경기를 치렀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미럴 FC와의 원정 경기였고 두 번째 경기가 블랙번과의 홈 경기였는데 두 경기 중에 이제 미럴 FC 원정 경기를 제가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그 경기에서 양민혁 선수가 드디어 영국에서 데뷔를 했습니다. 이제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어서 약 한 10분 정도 뛰었는데 양민혁 선수 들어가자마자 너무 날카로운 정말 좋은 슈팅 그리고 또 이런 상당히 공격적이면서도 또 기술이 좋아가지고 볼도 안 뺏기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잉글랜드 챔피언십 팬들에게 강한 또 인상을 남겼고 그리고 이제 블랙번 로버츠와의 홈 경기에서는 한 24분 정도를 뛰었어요. 좀 더 출전 시간 늘렸는데 거기에서도 그 결승골을 뽑아내는 날카로운 움직임으로써 상당히 팀의 승리에 보탬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민혁 선수 뭐 QPR 팬들도 상당히 놀라워하고 있고요. 또 토트넘 팬들마저도 이런 선수 왜 보냈어?라고 할 정도로 지금 좀 놀라워하는 그런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현지 언론 평가도 꽤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야 이제 이 평가에 따라서 사실상 뭐 전문가들이 보는 눈도 눈이지만 여론도 중요하기 때문에 양민혁 선수의 평가가 어땠는지 그거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지 언론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그 QP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런던 팀이다 보니까 런던에 있는 프리미어리그 팀을 같이 이렇게 커버하는 기자들도 꽤 오거든요. 네. 이런 기자들이 특히 지난번 뭐 블랙번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미럴전도 그렇고 토트넘의 경기가 없었던 날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는데 양민혁 선수에 대해서 상당히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또 상당히 날카롭고 충분히 잉글랜드 무대에서는 충분히 통할 수 있고 뛸 수 있을 만한 레벨을 충분히 그러니까 검증했다, 증명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들을 계속 내려놓고 있습니다. 평점도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양민혁 선수 이제 두 경기 교체 출전으로 나갔는데 다음 경기는 언젠가요? 이제 다음 경기가 다음 주 주중에 있습니다. 이제 화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넘어가는 게 주중인데 코벤트리 시티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거든요. 지금 이 QPR이 13위를 달리고 있고 코벤트리 시티가 1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승점차는 1점 차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잉글랜드 챔피언십 같은 경우에는 총 24개 팀이 참여를 하는데 1위와 2위는 프리미어 리그로 자동 승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남은 한 자리를 놓고 3위, 4위, 5위, 6위가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5위, 6위가 지금 QPR가 5위가 그러니까 13위 QPR과의 승점 차이는 4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엄청 좁혀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라면 QPR 입장에서도 이번 코벤트리 시티를 잡고 3점을 추가하면서 계속 이쪽 상위권을 압박을 하면서 5위 안에 들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이 코벤트리 시티에는 지금 감독이 프랭크 램파드 감독입니다. 그 램파드.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이죠. 네. 근데 이제 양민혁 선수는 2006년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램파드 감독을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긴 네. 해요. 하지만 이제 저희 같은 아저씨들 입장에서는 또 램파드 감독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양민혁 선수가 램파드 감독의 앞에서 또 펄펄 날면서 그 선발 출전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이게 좀 보다 보면 아마 뭐 한 45분 충분히 뛸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좀 램파드 감독 앞에서 골을 넣으면서 자신의 진가를 한 번 더 발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경기에서는 진짜 첫 번째 득점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질문으로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어제가 아니라 이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토트넘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장에는 뭐 이건 기자 직접 가시진 못하셨지만 혹시 손흥민 선수랑 이야기 나눠보셨나요? 아니, 근데 뭐,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 손흥민 선수랑 따로 이야기는 나누지는 못했고요. 근데 그 경기장에 갔던 분들, 저 지인들도 꽤 갔었거든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좀 울먹이면서 아니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경기장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또 경기 끝나고 사실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토트넘 팬들, 원정 응원하는 팬들한테 가서 이렇게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안 하고 거의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살짝 하고 그냥 다른 선수를 가서 막 박수 치는데 빨리 라커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손흥민 선수 어제 상심이 좀 대단히 컸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 여기 시간들 일요일 한국 시간으로는 월요일 새벽에 또 토트넘이 에스턴 빌라와 FA컵 원정 경기 32강 원정 경기 치르거든요. 네. 이제 그 경기는 이제 또 현장에서 취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경기 상황을 보면서 믹스전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좀 얘기를 나누면서 특히나 그래도 한국 팬들은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고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라는 그런 응원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도 좀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경기장 취재 가셔가지고 좀 좋은 기운 좀 불어넣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잘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번엔 커튼 좀 치고 영국인 거좀 예. 배경지 네. 바꿔. 네. 배경지. 오늘 김재성 의원 처음 하는데 부끄럽잖아요 지금. 거기 어딘지도 모르겠고. 예. 알겠습니다. 예. 몸 잘 챙기시고요.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